네, 정부가 앞으로는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연간 12만 호로 확대합니다. 네, 심각한 저출생 반전시키겠다는 건데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제 이제 정부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관련한 부분 중에 뭐 주택과 관련된 부분도 눈에 띄는데 주요 정책들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아이와 함께 집이 옵니다.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예. 네.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집 마련하는 거나 한데 페널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젊은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빨리 결혼하고 또 예. 빨리 이 육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장치를 마련했는데 우선 출산을 하신 그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을 당초 저희가 한 7만 호 정도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예. 그것을 5만 호를 더 늘려서 어. 12만 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공주택도 빨리 추진한다거나 예. 혹은 이제 그린벨트도 좀 해제할 곳이 있으면 해제를 해서 그쪽에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을 이 출산 가구용으로 제공한다든지 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 소득이 2억 5천만 원이면 상당히 고소득인데도 이런 분들에게도 만약에 출산을 하면 저리에 공주택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용 대상을 넓힌다든지 그리고 금리도 아기를 한 명 더 있는데 출산을 또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한 0.4%포인트까지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는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것이 그 금리를 더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이제 전에 내가 한번 분양을 받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기를 출산하면 한 번 더 특별 공급을 받을 수 기회를 있도록 또 주는 겁니까? 주면 물론 이제 기회니까 예. 경쟁이 되면 뭐 100%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 어쨌든 집을 더 한번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뭐 굉장히 또 잘 활용하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제공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아이와 함께 집이 옵니다라는 네. 슬로건이 딱 와닿는데 네. 사실은 어떤 정책을 내놓든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다 네, 있고 네, 이제 반대급부에 대한 어떤 시선들도 있는데 이번 정책들이 나오고 나니까 근데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이러다가 주택 시장을 좀 더 자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모든 정책이 동전의 앞뒷면이 있어서 그쵸. 이쪽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또 이쪽을 보면 또 반대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2억 5천이면 상당히 고소득층이죠. 그쵸. 그분들에게도 저리에 이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제한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또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무턱대고 이 낮은 금리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출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국가의 이 운명이 이게 걸릴 만큼 중요한 문제다. 예. 그래서 고소득, 저소득을 따져서 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이제 뭐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고 금액도 9억 이하의 주택 예.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출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막 출산이 많이 돼가지고 집값이 이것 때문에 오른다 그러면 정책이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뭐 그렇게 해서 막 이게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출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앞서 장관께서도 짧게 언급해 주셨던 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좀 눈길이 가는 게 짚어주신 것처럼 예. 당초 이제 7만 호에서 12만 호 이렇게 되면 5만 호 이상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 주택을 지으려면 아무래도 그 용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 택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계신지? 서울 근교에 소위 말하면 3기 신도시라고 명명한 신도시들이 추진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빨리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일반 분양으로 그전에 갔던 것을 일반 분양 받으실 분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물량을 좀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전 국민적인 합심과 컨센서스가 필요로 한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내가 가지 손에 있는 것을 내주는 건 아니지만 내한테 올 기회를 조금은 양보를 해주셔서 이게 신혼부부 이게 더 많은 물량이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일반 분야하고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도 해제할 만한 곳이 있으면 해제를 해서 한 2만 가구 정도의 물량은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다녀오셨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KTX의 수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 순방 중에 제가 3개월 다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선 뭐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6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에 수주를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또 눈에 띄고 특별해 보이는 것이 고속철도, 한국형 고속철도. 한국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속철도를 예.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수출하게 된 겁니다. 아마 좀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년 전에 우리 고속철도가 각 20년 됐거든요. 네. 20년 전에 한국의 고속철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독일의 이체 모델, 프랑스의 알스톰 모델, 또 일본의 신칸센 모델, 세 개 모델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프랑스 알스톰 모델로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KTX이고 KTX 산천까지는 그것을 개량한 겁니다. 아.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염, 그리고 지금 시험 운전을 하는 320km의 KTX 청룡은 순수 우리 독자 기술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만에 기술 자립을 했고 그 기술 자립의 성과로 우즈베키스탄의 시장을 신규로 개척을 했다는 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시장을 개척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붐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따르면 2026년에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로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뭐 여러 나라에서 고속철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지금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나라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우리가 만들었다. 앞으로 우리가 고속철도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한국판 비단길 이제 K 실크로드의 네. 첫 발에 예. 직접 내딛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순방이 좀 동행을 하시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좀 물밑첩상이랄까요? 좀 네, 재밌는 네. 뒷이야기 같은 것도 있으면 좀 여러분 전해주시죠. 이제 고속철도를 수출할 때 이제 기본적인 합의는 사실 작년에 유엔에서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큰 합의는 됐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소소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철도 차량을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즈베키까지 어떻게 갖다 주느냐 하는 것들이 마지막까지 쟁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 놓고 중국까지 그래서 이제 육로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누구 책임으로 수송할 거냐 하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마지막까지 계약하기 한 직전 전주까지 협상 과정에 있었고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물밑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거쳐서 아주 네. 좋은 성과까지 내고 오셨고, 자, 이번에는 오늘 나오셨으니까 집값 이야기를 또 네, 안 네. 여쭤볼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거래량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반기 집값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집값 요인은 이제 특히 수도권 서울로 좁혀서 지방은 계속해서 약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건설 경기라든지 미분양 주택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인데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혼조세다 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 수준이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고점 비교해서 전고점이 21년 말 정도 되는데요. 전고점 비교해서 한 85% 정도 수준이고 예.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거래량도 요새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거래량은 이제 직전 5년간 평균 거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5년간 평균적으로 거래됐던 거래량의 현재 한 80% 전후의 물량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가격은 한 85% 정도이고 거래량은 5년 평균의 한 80% 전후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시장의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비관적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도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선도지구 경쟁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뭐 아파트 단지별로 개별 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지역은 조금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여전히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처방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아니고 시장 상황을 유심히 지금 잘 모니터링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 동향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네. 전세 시장도 부디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앞서 뭐 장관께서도 이 전세값 매매는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추세적으로 이 반전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요. 전세가 이제 우리 걱정이 많이 되죠. 걱정 많이 되는데 전세도 사실은 수급에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로 가던 것들이 아파트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강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도 사실은 가격을 놓고 보면 많이 올랐을 때 비해서 한 85% 수준이고 여전히 2년 전에 비해서 역전세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집주인이 돈을 좀 더 내줘야 될 상황인 지역이 한 30% 정도는 그렇습니다. 서울 예. 수도권 경우에. 예. 그렇지만 이제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12만 호 정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주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그 대규모 단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신축 매입 임대주택 형태로 이제 빨리 공급하려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이 착수가 되면 전세 시장에 바로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불안 심리를 좀 잠재워 드리고 네. 시장에 이제 수요가 막 돌아다니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상 수요들을 빨리 이제 신축 매입 임대주택으로 묶어두면 시장에 대한 가수요도 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뭐 지금 이야기한 주택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이게 모두가 참 민생이랑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은 또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국회와의 협의도 상당히 중요하고 소통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민생에 예. 답이 있습니다. 네. 민생 저희 부가 이제 담당하고 저희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같이 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생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약간 정치적인 이슈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들이라서 충분히 서로 진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좋은 점을 찾아 나가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저출생 대책 등과 관련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